안녕하세요. 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영화평론가 송경원. 김현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3년 만에 돌아온 김석윤 감독의 신작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입니다. 시작해볼까? 괜찮으냐? 그러게 내가 상자가 작다고 그랬지 내 개. 그러니까 영화의 완성도나 뭐 저의 어떤 그런 뭐 취향 이런 걸 떠나서 딱 처음 이제 떠오른 형용사는 가벼운이었어요. 소재나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 무겁지 않게 다루는 것이 어떤 이 시리즈의 어떤 미덕이자 목적이었던 것 같아서 그 가볍다는 인상을 좀 받았죠. 요새 저도 형용사 강박에 빠져 있는데 이게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고 나서 딱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재밌네? 재밌다 였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는 갈릴 거예요. 그리고 이 방금 말씀하신 가벼움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디로 가든 무슨 방식을 취하든 결과적으로는 재밌다는 게 제 가장 큰 감상평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려 8년 동안 제작된 시리즈잖아요. 조선명탐정이 2011년에 나왔는데, 사실 2011년에 나왔을 때는 아무도 이 영화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설 연휴에 이 영화가 결과적으로 승자가 됐고, 그때 거의 한 470만, 480만 가까이 관객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2편, 3편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됐고, 2편 같은 경우는 1편보다 좀 덜 됐지만 그래도 거의 400만 가까운 380만 정도 관객이 들었으니까 사실 효자 시리즈라고도 할 수 있죠. 각시투구꽃의 비밀 1편이 처음 나왔을 때 조선 최초의 탐정극 뭐 이런 수사를 붙여서 영화를 홍보했어요. 당시의 어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지금 현대에서도 일어날 법한 어떤 공납 비리, 정부 관료들의 어떤 비리 이런 거를 캐는 소재였고, 그리고 2편도 마찬가지로 불법 화폐 유통에 관한 잃어버린 은괴와 은괴 불법 유통을 통한 어떤 범죄 조직과의 소탕 뭐 이런 것들이 소재였거든요. 그래서 맥락상 1편과 2편은 사실 굉장한 하나의 시리즈로 딱 묶일 수 있었는데 3편에 이르니까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소재 그리고 이런 방향 이런 것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3편에서는 약간 강시 선생 시리즈로 넘어온 듯한 그런 거거든요. 강시 선생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류의 코미디를 할 수도 있겠네요. 호러랑 코믹이 붙어 있는 거니까 탐정을 버리고 호러로 간다, 호러랑 판타지로 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적절한 비유인 것 같기도 해요. 1편에서 코믹한 어떤 탐정 추리극의 장르를 좀 부각시키기 위한 소품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1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손전등, 사실 이런 현대의 어떤 발명품들을 조선시대에도 있었을 법하다라는 이제 약간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만들었었고, 2편에서 또 흥미로웠던 것이 지프라이터. 그건 뭐예요? 지프? 집? 내가 만든 휴대용 불. 행글라이더, 야광 염료를 가지고 독특하게 이제 개그 소재로 활용을 했었죠. 이번 3편에서도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이런 소품들이 좀 등장을 하잖아요. 커피를 내려 먹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는데, 그 커피를 내리는 장치랑 똑같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커피가 없으니까 이제 누룽지를 내려 이게 먹는. 너무 웃기죠. 네. 시리즈가 유지되려면 사실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딱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는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을 반복하면 그게 이 시리즈의 시그니처가 되잖아요. 007에서도 늘 나오는 그 마티니 먹는 장면이라든지, 조선면 탐정에도 그런 장면이 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카메라 1인칭으로 놓고 막 뛰어가는 장면들. 아, 네. 1인칭 시점으로 흔들린 카메라를 잡는데 2편에서 나오고 2번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반복되는 시그니처 같이 느껴지냐면 사실 별로 맥락 없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꼭 그 카메라를 써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조선 명탐정이니까 한번 써주는 그런 카메라웍이 꼭 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1, 2, 3편 다 비슷한 맥락에서의 어떤 코미디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면 3편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방 안에 어떤 묘령의 여인이 등장을 하면 갑자기 없어요. 옆에 어느샌가 다른 곳에 가서 굉장히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묘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코미디를 유발하는 장면 같은 경우, 굉장히 이 시리즈가 자주 구사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조선명탐정 시리즈가 약간 클래식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장면 전환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인물을 중심으로 놓고 오버랩이 된다든지, 인물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눕기 딴다고 하죠. 인물만 남고 화면이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흔히 아이리스나 와이퍼라고 하는데 화면이 이렇게 밀려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줌을 들어가서 나가는 완전 고정 영화의 그 편집 기법이거든요. 장면 넘어가는. 근데 그런 걸 자주 써요. 그게 아마 자기 시리즈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이런 걸로 좀 재미를 주고 싶어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하나의 어떤 시그니처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에 대표적으로 약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강하늘, 박서준 주연의 청년경찰 같은 영화,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버디 영화의 어떤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송경원 평론가가 좋아하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영화계의 어떤 대표적인 콤비라고 할 수 있는 박중훈, 안성기 콤비가 등장하는 투캅시 시리즈 같은 영화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심지어 투캅스 같은 경우는 3편에서는 바뀌었잖아요. 네. 콤비가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홍보사도 8년 동안 같이 가는 대단하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의 어떤 호흡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김성균 감독의 네. 존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3편까지 이어졌음에도 관객들이 감독님 이름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네.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시리즈에 있어서. 이력이 이분이 되게 독특해요. 지금 현재 JTBC 제작 1국, 그러니까 드라마 파트의 어떤 국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세요. 과거에 이제 KBS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달려라 우리 엄마, 뭐 올드미스 다이어리 이런 드라마를 직접 제작을 하셨고, 그 올드미스 다이어리 때 이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극장판이 나왔잖아요. 그 이제 극장판을 이제 만드시면서 어떤 영화에 대한 노하우 혹은 뭐 비전 이런 거를 좀 보셨는지, 그 이후로는 이제 드라마와 영화 제작을 이제 병행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출발이 약간 어쨌든 영화랑은 좀 달랐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그렇고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도 확실히 다른 게 느껴져요. 1편, 2편, 3편을 비교해놓고 보자면 1편에는 카메라 한 대로 찍었다고 하고 2편에는 2대, 네. 이번에 3대로 찍었대요. 카메라 여러 대 놓고 영화를 찍는다는 게 약간 영화적인 문법은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예능 찍을 때 많이 찍어놓고 편집으로 만드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것 좀 도입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그때 현장감, 코미디는 약간 저는 그런 걸 믿는 편인데, 날것 제일 처음 했을 때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우연히 나오는 케미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걸 꼭 살려요. 그냥 보면 저게 엔진지 진짜 오케이 컷인지 모를 정도의 되게 어설픈 날것 같은 걸 일부러 붙여넣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모든 영화가 이렇게 찍었다면 또 재미없겠지만 이 영화만의 어떤 특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조선명탐정의 또 시그니처 중에 하나라고 하면 007의 본드걸처럼 네. 꼭 메인이 되는 네. 여성 캐릭터가 나오고 매우 아름답게 나오시고, 그리고 등장하는 장면을 꼭 슬로우를 걸어서 맞아요. 아주 아름답게 한번 찍어주시는, 1편에는 한지민 씨가 나왔고 2편에는 이현희 씨, 이번에는 김지원 씨가 등장을 하죠. 최근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애교 대사 있잖아요.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 하는 거라고 그니까는 애라도 힘들어. 그런 걸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김지원 씨가 이번에 진짜 보고 있으면 감독님이 이 김지원이라는 배우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찍을까를 세 대의 카메라로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앵글에서 다양한 버전의 어떤 이 여배우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메라의 목적은 되게 분명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맞아요. 배우를 좀 더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게 찍고 있는데, 1편, 2편과 비교하면 약간 배우의 쓰임이 좀 달라진 게, 1편, 2편 같은 경우는 서필, 김민 콤비가 있고 그 상대편에 이제 이 여성들이 위치해 있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 여성 캐릭터가 중간으로 들어가서 약간 주렌짐처럼 네. 이상한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명탐정 시리즈의 캐릭터를 비유하면서 주렌짐을 꺼내시는 건 정말 평론가다운 선택이네요. 삼각관계라는 측면에서 약간 그런 게 연상되기도 하고, 나리가 너만 챙겨줘도 좋겠다 이제는. 직관적으로 일차원적으로 쓰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 구도는 그런 삼각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 시리즈 자체에서는 꽤 큰 변화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명탐정, 흡혈개마의 비밀 두 개가 딴 영화예요. 조선명탐정을 찍고 있는 건 서필과 김민이고, 흡혈개마의 비밀을 담당하고 있는 주인공 캐릭터가 이제 김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와서 저희끼리 얘기를 한번 나눴을 때 평가가 완전 좀 달랐잖아요.
조선 최초의 탐정극이라는 이 한 줄의 어떤 핵심,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어떤 캐릭터나 이야기가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편과 2편은 이 탐정극을 버리지 않았어요. 유지가 되다가 3편에 이르러서는 추리 서사를 아예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사실 탐정 서사를 포기해버리면 김민과 서필 콤비일 이유가 또 없는 거예요. 메인 플롯을 좀 다듬었다면 그게 그 한 가지가 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라는 잣대를 놓고 보면 엉망진창인 영화죠. 제일 지금 중요한 너무 막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 자막으로 나가는 지금. 왜냐면 주요 얘기가 되는 서사 플롯이 약간 관객을 무시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단순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얹어 있는 이 토핑들과 생크림들, 달콤한 이 개그 요소들이 훨씬 더 살아있는 거고, 둘이 놀고 까부는 개그의 호흡이 보통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랑 좀 달라요. 개그 콘서트라든지 그냥 꽁트들을 계속 짧은 클립들을 보는 것 같거든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제일 초반에 예고편에 나오는 오프닝의 그 서커스 장면 같은 경우는 서사적으로 정말 하나도 쓸데없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의 기능은 뭐냐면 김영민과 오달수 배우의 되게 웃긴 춤, 율동, 그리고 그 마술쇼에서 벌어지는 웃음,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 재밌는 장치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를 판단하거나 잣대를 들이댈 때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영화를 바라볼 때 어떤 장르적인 어떤 특징, 캐릭터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보기는 하는데, 캐릭터가 1편과 2편에서 사실상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3편에서는 굳이 영화가 시작하면 캐릭터에 대해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굉장한 어떤 시리즈의 장점이잖아요. 이야기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이 이야기 자체를 왜 이렇게밖에 활용을 하지 못할까? 라는 게 가장 큰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 의학도 없고 발전하지 못한 그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흡혈귀라는 존재가 갑자기 등장을 해버리면 그 당시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무기로, 어떤 마음으로 이 흡혈귀들과 싸워나갈까? 라는 점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좀 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 영화가 경계에 서 있다고 하면 네. 현수 기자는 그 드라마를 더 단단하게 네. 만들었어야 된다고 네. 보는 거고, 저는 드라마를 아예 포기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개별 장면들 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 장면을 얘기 못하는 게, 이 개그는 알면 끝이거든요. 네. 어떤 배우가 역할을 맡았는지조차도 심지어 알고 보면 재미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면 이야기를 중시하는 부분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개그에 초점을 맞추고 보신다면 1편, 2편보다는 저는 훨씬 더 만족스럽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기사를 쓸 때 제가 헤드카피를 단다면 이렇게 달 것 같아요. 조선 명탐정에 탐정이 없다. 정확하네요. 그래서 그게 좋냐 나쁘냐 하면 전 좋다는 쪽이고, 그걸 받아서 제가 다시 헤드카피를 단다고 하면, 기왕 이렇게 된 거 탐정은 포기하고 판타지 아스트랄 개그로 간다. 판타지 아스트랄 개그도 크게 동의하실 수는 없는데. 개그에 관한 한 제가 자신있게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갈수록 이 시리즈가 뻔뻔해지고 재밌어지는구나 라고 저는 느꼈어요. 어차피 이쪽 방향으로 갈 거면 아예 더 확 가버려서 많이 포기하고 더 말도 안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코믹판 엑스파일 식으로 계속 이 시리즈가 생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조선 명탐정 흡혈개마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두 명의 의견이 갈린 것처럼 이 영화는 극장에 가서 한번 직접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세요. 안녕. 안녕.